어제 경기에 또 이제 독특한 장면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강백호 선수가 무려 2132일 만에 또 등판을 하게 됐는데요. KT 위즈가 어제 잠실에서 무너졌습니다. 0대 18보다 0대 18이라는 점수보다 더 강하게 남은 장면, 바로 8회 마운드에 오른 강백호 선수의 또 등판이었는데요. 2132일 만에 다시 강백호 선수가 공을 던지면서 이날 경기에 또 본질을 상징한 장면이었다. 근데 이제 야수 등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대 18에서 야수를 올린다는 거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워낙에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점수차 규정도 생겼어요. 7점 차 이상 나면은 그때부터는 야수 올려도 된다. 이렇게 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경기가 기울었을 때 야수 올리는 거에 있어서 좀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KT 선발 헤이수스 선수가 3회 1사위 헤드샷 퇴장 당하면서 계획에 없었던 투수 소모에 또 시달리고 말았습니다. 우규민, 원상현, 최동원까지 총 동원했습니다만 LG 타선 맞기에는 또 역부족이었고요. 이강철 감독도 더 이상의 또 소모를 막기 위해서 결단 내렸습니다. 강백호 선수에게 또 공을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운드에 올린 건데요. 입단 초에 강한 어깨로 또 주목받았었죠. 하지만 어깨보다 타격에 더 이제 제격이 많았었고, 2132일 만에 다시 공을 던졌습니다. 이주원 선수에게는 142km 직구 던졌지만 곧바로 좌홀 솜루 홈런을 맞고 말았죠. 2루타 볼넷 적시타 허용하면서 1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2실점. 사실 근데 뭐 사이에 중간에 뭐 삼진도 있었고, 뭐 변화구 각도 굉장히 또 날카롭고, 투구수도 뭐 25개, 뭐 되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그런 장면이긴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KT 위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어제 사실은 완전히 넘어간 경기. 그럼요, 예. 네, 넘어간 경기에서 뭐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야수들이 등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KBO는 약간 흔하지 않는 장면이다 보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강백호냐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KT 위즈 팬들은. 왜냐면 지금 최근에 강백호 선수가 뭐 부상도 있었고 또 부진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현장에 있는 벤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투수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그쵸? 남아있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야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제 야수 중에 투수를 했던 선수 또는 컨트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선수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경기에서 야수를 아무나 야수 하면 올려 했는데, 이 선수가 볼볼볼볼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큼 또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수 경험 없으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투수 경험도 있고 또 마운드에 올랐던 또 이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강백호 선수를 선택을 한 거지. 그 상황에서 뭔가 18대 0에서 사실은 뭐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저희 그 뭐 다저스 경기 보시는 분들, 뭐 메이저리그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도 했고 올 시즌에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등이고, 근데 야수 등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 16대 0, 뭐 10몇 대 0 이렇게 또 털리면은 갑자기 또 마운드 위에 누구 올라와, 키케헤르나데스 선수 올라오거나 미겔 로하스 선수 올라와가지고 그 팀 동료 투수들 투구폼 따라하면서 이제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뭐 그때 이제 추가 실점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10몇 점 이렇게 벌어진 상황, 16대 0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또 이제 뭐 구장 찾아주신 뭐 팬 여러분들께 또 좀 어떻게 보면 뭐 쇼맨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야수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좀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상대에 대한 뭐 존중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기고 있는 팀이 야수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덜할 텐데. 그렇죠, 맞아요.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 팀, 가뜩이나 더운 날 경기장 찾아서 보고 있는데 대패하고 있는데 화나셨을 투수 수도 올리고 있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조금 현장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면 요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죠. 요거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맞습니다. 지금 주말에도 3연전이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KT였기 때문에 이날 잠실에서 더 투수를 소모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거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날까지 이틀 연속 등판한 전용주 선수도 있고요. 손동현, 박용현 같은 불펜의 핵심 카드도 의도적으로 또 아낄 수 있었습니다. KT 최근 불펜 과부하, 그리고 이제 선발진 불안으로 5강 경쟁에서 안심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순위표 쫙 살펴보더라도요, KT가 5위를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 기아 타이거즈와 한 경기, 그리고 삼성과는 이제 1.5경기, NC와도 2경기 차이니까 안심할 수 없죠. SSG, KT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촘촘해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간 그 마운드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필승조도를 빨리 쓰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원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등판을 하고 그리고 박영현 선수도 보면 뭐 9회 등판뿐만이 아니라 8회부터 뭐 등판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변화를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투수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해오던 루틴도 분명히 깨질 거고 어떤 지금 뭐 중간에 이제 보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좀 뭐 감독 같아서는 시즌 중간에 보강되는 것도 굉장히 뭐 필요하겠지만 불펜의 과부하가 사실은 KT 위즈는 저는 가장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선발 투수가 갑작스럽게 또 마운드를 일찍 내려갔기 때문에 뭐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프닝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이제 KT 불펜의 과부하가 눈에 띄기는 한다. 요 정도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 뭐 팀 사기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저는 오히려 근데 0대18 이렇게 크게 지는 경기는 선수단도 그냥 다 잊고 넘어갈 것 같아요. 부담 그죠? 없어요. 네. 팀은 사실 크게 부담 없어요. 이제 팬들이 화가 많이 나실 수도 있겠죠. 오히려 팬들은 뭐 1대0 뭐 이런 경기로 지면 그래 진짜 재밌는 경기 했다. 그래 내일 이기자. 데미지가 팬들은 좀 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1대0 경기는 현장은 데미지가 엄청 커요. 선수들이 그거 싫어하잖아요. 엄청 커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힘들죠. 내일 경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는 거고 차라리 이렇게 대패를 해버리면 반대로 대패를 하는 경기도 있지만 반대로 대승을 하는 경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144경기 장기 레이스 동안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 한 경기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군요. 미스터 K님 상대팀 신 헤드샷으로 담궜으면 끝까지 예의는 지켜야지 하셨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스탯 올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게 더 상대팀 선수들 입장에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제 투수를 올려서 전력으로 좀 상대를 했어야 된다. 혹은 이제 뭐 투수 대 타자의 이 매치업을 계속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백호 선수도 올 시즌에 지금 FA 앞두고 있는데 좀 안 좋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지금 이제 타격 부진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제 마운드에 오르는 이런 이제 일들도 있었고 본인도 어찌 보면은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많이 많을 것 같아. 가뜩이나 지금 타격 방망이도 안 맞고 부진하고 또 올해 가장 중요한 또 FA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패하고 있는 경기에서 투수를 올리니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네, 선수는 1년 잘하다가도 일주일만 못하면은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와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금은 강백호 선수가 무슨 뭐 에이징 커브라든지 뭐 나이가 문제가 되는 그거는 아닌데 앞으로 더 승승장구해야 될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파르게 상승세를 1년, 2년, 3년, 4년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내리막이 막 이렇게 보이는 듯한 그런 기록적으로 야구 선수는 데이터가 기록으로 모든 걸 말해주기 때문에 근데 강백호 선수 어쨌든 FA에 대한 문제는 뭐 지금 저희가 벌써 뭐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이게 아주 좋은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 라는 점은 아마 팬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크러쉬카리나님께서 네이버 치지직에 남겨주신 요 댓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강철 감독은 오늘 경기 힘들다 싶으면 시원하게 던집니다. 그게 그분 운영이고 화낼 것도 없어요. 대신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3연투라도 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즌이 144경기 길고 또 이제 0대18로 지나 아까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대1로 지나 똑같은 또 1패잖아요. 1패라고 했을 때는 쉬어갈 수 있는 경기 그러니까 좀 아껴야 되는 경기에서는 시원하게 이제 한 경기 내주고 대신에 이제 투수들 아끼고 그 다음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경기에 또 필승조 때려받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144경기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